안녕하십니까. 오하이오 통신입니다. 2025년 5월 10일 저녁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서 역사적인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카타르를 방문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일 정도의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재미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가 있죠. 네타냐후가 최근에도 백악관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둘이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굳이 안 만나도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갔는데 이스라엘을 스킵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사이가 이렇게 쪼개진 게 아닌가 불화설이 돌고 있는데 이 불화설을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스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그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그 시발점이 바로 그 시그널 게이트입니다. 시그널 게이트는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예멘을 폭격할 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측근들하고 예멘 폭격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틀란틱이라는 저널의 매거진의 기자가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비밀 공유 단톡방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신문사, 잡지사에다가 투고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밀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민간 앱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해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사임시켜라, 해고시켜라 이런 요구가 뉴욕타임즈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네오콘, 딥스테이트 쪽에서 빗발치듯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를 딥스 세력이 제거하려고 꾸민 조작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음모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국방부 장관, 신임 국방부 장관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았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좌천시킨 사람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안보보좌관 마크 왈츠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 아틀란틱이라는 좌파 언론의 기자를 초대한 사람이 마크 왈츠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왈츠가 어떻게 실수로 그 기자를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이 사건을 흘리기 위해서 헤그세스를 자르기 위해서 공작을 한 것인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트럼프가 행동, 액션으로 보여준 거죠. 마크 왈츠를 UN 대사관으로 좌천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는 사실 심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마크 왈츠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비밀 단톡방, 비밀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트럼프 모르게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5열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들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단지 마크 왈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고 밀어줬던 네타냐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스라엘을 이번에 스킵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크 왈츠를 좌천시켜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란을 폭격하는 거를 일단은 트럼프가 주저하고 있고 이란과 웬만하면은 잘 지내보고 싶다. 계속 지금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타냐후는 당연히 반대하면서 이란에게 폭격을 해야 된다. 이란을
조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의견이 다릅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덴 아브라함스라는 이 사람이 이번에 하마스의 포로로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미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마스 마지막 포로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포로들은 진작에 다 석방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붙잡혀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시민인데 이스라엘 군에 자원을 해가지고 가자지구 전투에 참가했다가 아마 포로로 잡힌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미난 것은 트럼프가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랑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재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3자 대면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낸 게 아니라 그냥 하마스랑 직접 1대1로 협상을 해가지고 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도 다른 포로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의 특별한 요청으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탄야후는 포로를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포로를 구실로 가자지구에서 계속 군사작전을 하고 거기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네탄야후에 관심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빼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미국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하마스랑 갈등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국이 이제 가자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이제는 미국 도움 없이 우리 단독으로 뭐 군사 작전을 하겠다. 뭐 이란도 단독으로 치고 가자지구 작전도 단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탄야후와 그 측근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구출된 이 미국 시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는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서 사진에 찍혔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탄야후 이름은 없어요. 심지어는 네탄야후랑 만나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포로들도 네탄야후가 자신을 구하는데 관심 없고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이 네탄야후는 우리가 군사작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쁜 경찰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미국 포로를 구할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없는 것처럼 봉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거의 뭐 쌍욕을 박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다라고 합니다. 지금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거는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실일지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서 흘러나오는 첩보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사가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펄쩍 뛸 일인데 그러니까 이국가 솔루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해가지고 별개의 국가로 따로 사는 이 해법이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법인데 트럼프가 그동안 그다지 서포트를 안 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물론 심리전일 수도 있고 네탄야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아마 사우디의 왕세자 MBS가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관계 정상화시켜가지고 서로 국교를 맺고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우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랑 국교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카타르에서는
무슨 하늘을 나르는 궁전, 뭐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호화 비행기를 트럼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에어포스 1이 지금 보잉 항공사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 지금 비행기는 좀 노후하고 좀 낡아서 트럼프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교체할 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카타르가 선물해준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어마무시한 선물을 주면서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을 폭격하지 말아라. 팔레스타인 문제도 좀 해결해라.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 지금 중동에서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격가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 찍고 카타르 찍고 아랍에미리트를 3일, 4일에 걸쳐서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데 하필 내일 또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젤렌스키도 터키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일정이 겹쳐. 그래서 혹시 이 세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또 소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트럼프도 농담조로 내가 터키 갈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랑 뭐 트럼프는 최근에도 바티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만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푸틴은 이란에 있고 트럼프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바로 지척이거든. 물론 트럼프가 이란 가기는 힘들죠. 그러면은 뭐 사우디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터키에서 이렇게 3자가 대면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 뭐 3자가 대면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트럼프랑 푸틴이 만나고 또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나는 식으로 3자가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뭐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녹화 방송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